마지막 9단원입니다. 9단원은 회계 분석에 관한 내용인데요. 19세기 생물통계학자 프랜시스 칼톤은 회계라는 단어를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 키가 큰 아빠의 아들들은 또래 평균보다는 크고 아빠보다는 작았습니다. 키가 작은 아빠의 아들들은 또래 평균보다는 작으나 아빠보다는 컸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들들의 키는 인류 전체의 평균 키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회귀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러한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고, 이러한 특징이 회귀 분석의 유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귀 분석의 정확한 정의는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학적 모델을 세우고 선정된 변수 실측 자료로부터 모형식을 추정하는 통계 방법이다. 어떤 변수들이 한 변수의 원인이 되는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인과관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란 얘기인 거죠. 인과관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회계식을 그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회계식을 그린다는 것은 기울기와 절편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울기와 절편을 회기계수라고 부르는데요. 표본의 추정 회계식으로부터 회기계수를 구해서 모집단의 참 회기선을 구하는 게 이 단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죠. 절편과 기울기를 모집단에서는 모수, 표본에서는 회기계수라고 부른다는 점을 시험에서 나온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치란 얘기는 자료 집합 내에서 다른 관측지들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측정치를 말합니다. 크게 빗나간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자료들은 다 추정 회계식이랑 비슷하게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곳에 있는 자료, 이게 이상치이다 입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85번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학적 모델을 세우고 선정된 변수 실측 자료로부터 모형식을 추정하는 통계 방법은 회계 분석입니다. 네, 1번 회계 분석이죠. 86번 잔차 제곱의 합을 가장 작게 해주는 회계선을 구하는 방식은 이제 잔차 제곱을 한자로 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하니까 최소 자승법.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제곱을 자승이라고 하고 합이 최소가 되는 최소 자승법을 구하는 방법이 86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87번 회기식 y-hat은 b0 더하기 b1x에서 b0와 b1을 부르는 명칭은 회기계수입니다. 정답은 3번. 88번 단순 회계 분석에서 회계 모델이 준수해야 하는 오차에 대한 가정들에 속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회계 분석의 기본에서 이제 오차에 관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나타내는 값의 분포를 선형으로 찾는 거고요. 가장 적합한 선형이 뭐냐를 최소 자승법으로 찾는 것입니다. 이때 수집된 데이터의 분산이 정규 분포를 구성하고요. 오차항의 기대값은 0입니다. 오차항의 분산은 모두 동질적이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독립변수는 사전에 주어진 값으로, 즉 고정된 값인 겁니다.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추출되어야 하고 각 오차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회귀 분석을 합니다. 다시 88번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면 서로 독립적이고 정규분포하고 분산이 모두 동일하고요. 오차들의 평균은 분산의 2배이라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기본 존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9번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최소 자승법으로 산출된 회귀식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는 방법이 아는 것을 고르시오.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표본의 추정 회귀식으로 모집단의 참 회귀식을 구하는 건데, 그 말은 이제 모집단의 참 회귀선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집단에 관한 모평균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적합도를 검사하는 방법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0번 추정된 회귀식에서 종속변수 총분산 가운데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시오. 정답은 결정계수라고 해서 이제 추정 회귀식에서 잔차를 포함한 관계식으로 전환할 때 종속변수 y 값들이 가지는 총 변량 중 회귀선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91번 다음 중 결정계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결정계수는 0에서 1 사이에만 존재합니다.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고, 그래서 음수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9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지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2번 다음 중 올바르게 서술된 항목이 무엇이냐? 상관계수와 회계식 기울기는 같은 부호를 갖는다. 이 부분은 우상향, 증가하면 우상향, 감소하면 우하향, 기울기는 같은 부호를 갖는 건 당연한 말이고요. 상관계수 플러스 0.45와 마이너스 0.45는 방향이 다르지 0.45, 즉 뭉쳐있는 정도는 같습니다. 회계식 주변에 모여있는 정도는 같습니다. C. 상관관계 0.75는 상관계수 0.3525보다 3배의 선형성을 갖는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형성을 갖는다 또한 말하지 않고요. 그냥 0.75인 모양에서의 관계식을 가질 수가 있고 0.25는 0.25만큼 뭉쳐있는 거에 이들의 관계식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선형도의 정도와 3포도의 정도는 이렇게 모여있는 3포도의 정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설명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A, B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네, 93번 로그 X와 로그 Y를 X축과 Y축으로 하는 3포도에서 1에 가까운 강한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올바른 것은 로그 값이 1에 가까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변수들 사이에도 상관계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3포도는 강한 비선형 패턴을 보여주는 건 맞는 표현이고요. 전차도는 임의의 패턴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키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모양은 선형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이러한 그래프의 키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강한 비선형 패턴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성을 갖고 있는 개념과 임의의 패턴을 얼마만큼 잘 보여주냐의 개수가 서로 다른 말인 겁니다. 그래서 C도 틀린 거고 정답은 B,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94번. 세계 100위 바둑 선수 이미 35명 통계 분석 선형 회계식을 구하여라.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해설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선형 회계식을 구하려면요, 먼저 표준편차로 나눠야 됩니다. 4200시간을 1.4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상관계수를 곱해주면 1200만원이 나옵니다. 표준편차를 구했으니 시간으로 나눴으니 시간으로 곱해줘서 평균값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1억 3360만원이 나오고요.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통해서 구한 기울기가 변수 x값 앞에 붙기 때문에 1200만원 더하기 1억 3360만원 이라고 나오는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95번. 통계 분석 패키지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표를 얻었다. 이 표에서 회계식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계수에서 상수가 절편이 되고 지수가 기울기가 됩니다. 따라서 7.67 더하기 0.9167 0.9167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네, 96번. 어느 도시의 가구별 소득 수준과 부동산 보유액을 조사하여 회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5천만원 가구의 보유액을 추정하시오. 자, 식을 세어보면 y는 8.870x 더하기 2.1155고 이제 단위가 업단위이기 때문에 5천만원은 0.5입니다. 0.5를 대입하면 8.870 곱하기 0.5 4.43 더하기 2.115 는 6.55 6억 5,500만원 정답이 4번입니다. 네, 97번. 대학 수학 능력을 치르고 1학년 대상 성적 Y 회계식을 얻었다. 총 분산 가운데 몇 프로 설명할 수 있냐? 이 문제는 생각보다 참 간단한 게
상관계수의 제곱을 구해주면 됩니다. 0.85 제곱은 0.72255 100을 곱해주면 72.3%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네, 98번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최소 자승법으로 구했다. 잔차를 구해라. 5를 대입을 하면은 8.5가 나오고요. y 값은 6.21이 나옵니다. 이제 독립변수 5,6에서 이제 회계식 값 6.21을 얻었기 때문에 기준에서 우리가 구한 평균값을 빼주면 마이너스 0.2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9번 관측 자료에서 구한 회계식 y는 3x 더하기 b 2,5를 지난다. 각각 그러면은 y 반은 얼마냐? 먼저 이 회계식을 정확하게 구해야겠죠. 2를 반영하면 6이 되고 5가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3x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대로 x바 y바가 각각 표준 평균이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y반은 5항이니까 3 x바 빼기 1 정답이 4번입니다. 네, 마지막 100번 이상치란 자료 집합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관측지를 말합니다. 정답이 4번이네요. 네, 기초통계학 100문제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101번 문제부터 이어서 나가겠습니다.